구안화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구안화사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질환이죠. 만약에 얼굴이 이쪽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은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돌아갔으니까 이쪽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그렇죠. 반대쪽이 마비가 돼서 안면 근육이 마비가 돼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질환인데요. 일단 외관상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일부에서 후유증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질병이죠. 자, 구안화사는 이제 다른 말로 벨마비라고도 하고 정확한 명칭은 안면신경 마비인데 비특이적 원인에 의해서 안면신경의 장애로 한쪽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안화사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이쪽은 왼쪽을 보시면 이제 입도 돌아가고 눈도 잘 안 감기고 이마에 주름도 잘 안 젖어요.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입만 왼쪽으로 돌아가 있고 눈이나 위쪽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심각한 질환일까요? 눈까지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보통 이제 증상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사실 이쪽이 더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중풍 증상처럼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안면마비이기 때문에 응급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얼굴을 지배하는 신경이 이제 아래 분지, 위 분지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아래로 지배하는 신경은 뇌에서 한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쪽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눈 위쪽을 지배하는 신경은 뇌 양쪽에서 나와서 연수에서 합쳐져서 이쪽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수 아래쪽에 말초에서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됐을 경우에는 위쪽 아래쪽 둘 다 마비가 일어나겠죠. 근데 반면에 이 뇌 쪽에서 깊은 곳에서 마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분지랑 이 위쪽으로 가는 분지 중에서 하나는 마비가 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눈 위로는 멀쩡한 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더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안면마비가 일어나는데 뭐 눈 위로는 주름이 잘 젖은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빨리 이제 병원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안화사의 원인은요, 일단 바이러스 침투인데요. 이제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가 이 안면신경을 침범을 하면 마비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자, 보통 이제 안면신경 압박, 이렇게 이제 차가운데 자면 뭐 입 돌아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과로하거나 많이 취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여기 많이 눌린 채로 잠들면은 안면신경이 압박되면서 손상이 일어나서 이제 마비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제 두개골 골절 같은 좀 외상으로 인해서 안면신경이 손상돼서 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귀 옆에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안면신경이 쭉 나오기 때문에 중이염이 생겼다가 여기 좀 번지면서 안면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 불명으로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마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증상은요, 이제 안면 근육이 한쪽이 쫙 마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한쪽이 쫙 처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눈썹이 처지고요, 눈꼬리도 처지고, 이제 입꼬리도 처지고, 입이 잘 안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미소를 짓거나 입을 앞으로 내밀어서 휘파람 불거나 이런 동작이 조금 힘들게 되고요. 눈이 잘 안 감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음식이 이제 입이 잘 안 닫히기 때문에 음식이나 침이 한쪽으로 새는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안면신경의 모습인데요. 안면신경이 전체적으로 얼굴을 분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운동신경이에요. 그리고 감각신경 한 분지랑 부교감신경 두 분지가 나오는데, 감각신경은 이렇게 혀 쪽으로 가서 혀 앞쪽 3분의 2의 미각을 담당을 하고요. 이제 부교감신경은 침샘이랑 눈물샘으로 가서 눈물이랑 침의 분비에 관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말초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제 마비가 될수록 그냥 가벼운 운동 마비 증상만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깊이 들어가서 마비가 일어날수록 다른 증상이 동반돼서 좀 더 이제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마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안면마비 단계는요, 이제 어느 단계 정도에서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데, 일단 가장 가벼운 건 이제 그냥 가볍게 이제 가벼운 건 아니지만 이제 운동 마비만 나타나는 거예요. 안면 근육의 마비. 근데 그거보다 조금 깊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미각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청각이 약간 가민해지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눈물이 좀 잘 안 나온다든지, 좀 평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음식을 삼키고 하는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다른 문제들이 동반될 수 있고, 이렇게 좀 깊은 곳에 문제가 생길수록 회복하는데도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후유증이 남을 확률도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뒤쪽에 안면마비 증상은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을 침범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대상포진은 보통 이제 수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포가 생기고 귀가 욱신욱신 아프다가 이제 안면마비가 생기는 경우, 이게 람세이함트 증후군인데, 대상포진은 이제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성으로 람세이함트 증후군 같은 이제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신경외과 쪽으로 먼저 가주셔서 이제 뭐 항바이러스 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같이 투여를 하면서 항방 치료를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치료 경과는요, 일단 처음에는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점점 악화가 돼요. 이 경우를 진행기라고 하는데, 보통 11에서 14일, 한 2주 정도까지는 치료를 하더라도 조금씩 악화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서서히 회복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증상이 대부분 원상복귀가 많이 되고요. 3달 안에는 거의 90% 정도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거의 다 회복이 되는데, 6개월이 지나도 뭔가 이 증상이 회복이 다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후유증이 남았다고 보는 거고, 그때부터는 조금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회복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치료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일단 급성기에는 신경 손상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침치료도 하고 동독이나 뭐 한약을 쓰기도 하고요. 여기 사혈을 하기도 하고 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금 이제 신경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요. 급성기가 지나고 이제 아급성기로 들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신경이 조금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이제 전기를 자극해서 신경 회복이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증상이 다 없어지고 후유증이 남지 않을 때까지 치료를 다 해주는데 3개월이 넘고 6개월이 될 때까지도 이제 증상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제 후유증이 남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안면에 좀 비대칭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을 심거나 매선을 하거나 이제 좀 정한침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좀 비대칭을 최소화시키면서 좀 이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자, 안면마비 후유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안면마비를 완고성 안면마비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이제 안면신경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계속 이 상태로 있다 보면 구축이 일어나요. 좀 다시 이게 강직이 되면서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편으로 입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회복을 잘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눈 주위나 입 주변이 막 떨리는 거, 이런 증상이 이제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고, 구축은 이제 안면근이 강직이 되기 때문에 입과 코 사이에 주름이 깊어지고 입이 이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이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연합 운동은 이제 뭐 근육이 원래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안면 신경이 2개 이상이 연합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움직이는데 눈도 같이 따라 움직이고 이런 증상이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제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난다든지 이런 악어의 눈물 같은 게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안면 근육인데요. 얼굴을 움직이는 근육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면 근육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긴 근육이 움직이는지 이런 걸 잘 알아주시고 스트레칭 같은 걸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이게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근육이 마비된 상태로 너무 오래 있으면은 이제 빠르게 원상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치료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이제 안면근 스트레칭 같은 것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눈썹을 올리는 근육은, 눈을 올리는 근육은 이렇게 머리 앞쪽으로 붙어 있고요.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은 눈 주변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입을 다물게 하는 근육도 입 주변에 이렇게 둥그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을 올리고 옆으로 당기고 아래로 내리고 하는 근육들도 이런 식으로 광대뼈 쪽으로, 옆턱 쪽으로, 아래턱 쪽으로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이제 막 입이 잘 안 움직여진다. 그럼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뭐 눈이 잘 안 감겨진다라고 하면은 눈을 감고 이렇게 눈썹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근육을 꾸준히 늘려주고 스트레칭을 해주셔야지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안면근 운동하는 법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구안화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구안화사에 같은 경우에는 한방 치료만 하더라도 후유증 없이 잘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몇 가지 경우에는 먼저 병원으로 꼭 가주셔야 돼요. 그건 이제 귀 쪽에 욱신욱신 따끔따끔 아프고 수포가 생기면서 이제 안면마비 갔을 때, 그럴 때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을 먼저 가주셔야 되고요. 이제 안면마비가 왔는데 눈 위로도 멀쩡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뇌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응급실로 빨리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의 질환에는 한의원에서 이제 원활하게